로버트 그린은 미국에서만 자신의 첫 책을 130만 부 이상 판 엄청난 메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한국에서도 서점에 가보면 로버트 그린의 책이 거의 언제나 베스트셀러에서 빠질 일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작가인데요. 이 로버트 그린이 어떻게 작가로서 성공을 하게 됐는지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로버트 그린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로버트 그린은 대학에서 이제 고전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스라든가 이런 오래된 문학들을 전공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잡지의 편집부에 취직을 한다거나, 자기가 글을 써본다거나 하는 평생에 걸쳐서 이제 글쓰기 관련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그린의 커리어는 사실 어떤 성공을 얻었다기보다는 잘하려고 했지만 안 되고 이런 좌절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글 쓰는 걸로서 성공은 못했을 뿐더러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런 정치 싸움들, 이 회사 내의 권력 다툼이 너무나도 괴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회사 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도 괴롭다가 40대에 들어서 이제 이탈리아에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출판업자랑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출판업자가 로버트 그린이랑 책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돈 없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월세를 대줄 테니까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지금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이 책을 한번 써봐라. 그럼 내가 출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런 운 좋게 기회를 만나서 자신의 책을 하나 써서 내게 됩니다. 이 책이 바로 로버트 그린의 최대 히트작이자 첫 번째 책이었던 48가지 권력의 법칙입니다. 미국에서만 100만 부 넘게 팔리고 전 세계로는 뭐 몇 부를 팔렸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메가 히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버트 그린은 전쟁의 기술, 뉴욕의 법칙, 마스터리, 인간 본성의 법칙 등 우리가 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성공작들을 계속해서 내면서 이제 멀티 메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이렇게 넘어서는 SNS 세대가 오면서 이 젠지들, MZ 세대들이 자기계발 열풍 속에서 로버트 그린의 책을 재발굴하면서 와, 이 책 정말 쩐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작가가 로버트 그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42세까지 한 번도 성공을 못하다가 그 다음에 한번 빵 떠가지고 계속 성공을 하게 됐는데, 이 엄청난 성공의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자기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라이프 태스크를 찾는 거라고 말이죠. 이 라이프 태스크는 로버트 그린이 생각에는 우리가 성공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의미 있고 이 충만하게 사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라이프 태스크란 건 뭐냐면 남이 원해서가 아니라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평생을 해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수십 년에 걸쳐서 마스터리를 쌓아갈 일이에요. 그냥 돈벌이를 넘어서 그거 자체로 내 인생을 충만하고 행복하게 의미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라이프 태스크는 다른 개념들이랑 뭐가 다른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프 태스크는 우리가 말하는 평생 직장, 평생 직업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직장에서 평생 일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라이프 태스크는 그게 아니라 특정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요. 꼭 다른 직장에 가더라도 또는 완전 다른 환경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통돼서 중심이 되는 어떤 일을 얘기를 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글쓰기였던 것이죠. 이 라이프 태스크는 사람마다 굉장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의 라이프 태스크는 정확한 이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글쓰기, 요리하기, 축구하기 이런 것처럼 정확히 정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라이프 태스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프 태스크란 건 뭐냐면 남이 시켜서 부모가 시켜서 사회가 인정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타고난 나의 유니크한 어떤 유전적인 기질과 나의 이 뇌의 특성에 딱 맞는,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어떤 재주와 재능과 기질과 일치하는 그런 일입니다. 내가 그냥 잘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내가 타고나길 그거를 잘하게끔 만들어진 일인 거예요. 로버트 그린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중지능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잘하는 것 쪽에 이제 일치되어 있는 일이 바로 이 라이프 태스크라는 것이죠. 그러면 라이프 태스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바로 이 신호를 잘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고 로버트 그린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어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에 매혹됐고 그거 하는 것 자체로 즐거웠던 게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것이고, 성인이 돼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거 자체로 매혹되고 즐거워하고 몰입되는지를 찾아보는 게 첫 번째 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잘해서 칭찬을 받아서, 이거를 잘해서 돈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좋은 것이거든요. 이거를 찾는 게 첫 번째 신호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가 돈을 주고 칭찬을 해줘도 이 일 자체를 하는 게 너무 싫고 비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 부정적 신호죠. 이것들은 나의 라이프 태스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돈은 되고 뭐가 되지만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냥 이 일을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어. 복권 당첨되면은 나는 이 일을 그냥 관둘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내 라이프 태스크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즐겁고 뭔가 재미가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일이라는 거는 잘 안 되고 좌절과 고통과 짜증과 이 스트레스를 동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나한테 즐거움을, 고통 속의 즐거움, 고통 속의 재미를 주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내 라이프 태스크의 씨앗을 찾을 수 있는, 나의 뇌가, 나의 신경계가 이것들을 할 때 이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구나, 내 신경계가 잘 맞는구나를 알 수 있는 어떤 라이프 태스크의 씨앗이 되게 됩니다. 이것들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씨앗을 찾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라이프 태스크를 갖고 가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활동, 내 뇌가 그 자체만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걸 여러 환경과 여러 방식에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 로버트 그린의 경우에는 잡지사에도 취직을 해보고 소설도 써보고 누가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리뷰도 써보고 그냥 취미로도 글을 쓰고 계속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글을 쓰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주제에 맞게 글쓰기라는 활동을 중심으로 많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경험치가 여러 분야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그냥 1, 2년 하는 게 아니라 몇십 년을 그런 식으로 이 글쓰기라는 활동을 중심으로 해버리게 되면 대체 불가능한 마스터리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예로는 이제 흑백요리사에서 유명해진 안성재 셰프나 아니면은 백종원 대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먹는 거 그리고 요리를 창조한다라는 그 중심적인 일을 가지고, 안성재 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고급 식당 위주로 일식도 해보고 프렌치도 해보고 또 한식을 가미도 해보고 여러 식당 여러 환경에서 자기의 요리를 해왔고,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를 먹고 그거를 연구하고 또 대중적인 입맛으로 재창조하고 해석하는 일을 거의 평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둘은 이 라이프 태스크를 찾아서 어마어마한 경험을 쌓고 마스터리를 얻게 된 거죠. 사실 그 두 사람은 대체하기가 힘들죠. 이런 식으로 내 라이프 태스크의 씨앗을 찾아서 여러 맥락 환경에서 시도를 해보는 거,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누구랑 얘기를 해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는 걸로써 우리는 마스터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로버트 그린의 어떤 조언은 너무 최신 방법론, 너무 이런 연구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하는 팬시한 그런 막 유행하는 방법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검증되어 어떤 고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지혜를 따라서 이 마스터리를 얻고 라이프 태스크를 수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스토이시즘의 지혜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힘들다고 하면은 그거를 외부의 어떤 원인에 원망을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이거를 책임을 지고 나의 내면을 수련하는 걸로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들. 또는 내가 어떤 것을 배웠고 그거를 잘하게 되면은 그걸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내가 사회에 공헌해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수천 년간 검증되어 온 어떤 인간이 성장하고 자신을 수련하는 데 있어서의 검증된 지혜들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라이프 태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들을 찾고 갖고 나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라이프 태스크를 찾아서 길게 가져가는 것이 사실은 진짜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많은 그 유행하는 돈 버는 방법들, 성공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들은 잠깐 반짝 뜨고 사라질 뿐이지 정말로 자신의 것을 만들어 온 사람들만큼 오래가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내 라이프 태스크는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시고 그거를 찾아서 갖고 나가면서 마스터리와 진짜 성공과 어떤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라이프 태스크를 찾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너무 바쁘게 여러 가지 감정들과 노이즈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데는 사실 명상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태스크를 찾기가 힘드신 분들은 제가 진행하는 현대적 명상 클래스에 오셔서 한번 잠재의식을 정화를 하고 자신과 연결되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